네,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4일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9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한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및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도시조합이 납부하는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2.5%에서 3%로 상향하며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울러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례 연임 제한을 받도록 하면서 현재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었으나 상임 조합장이 언제든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최고자구 정리 차원에서 적용례 대신 경과 규정을 두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김도읍 의원, 정의용 의원 및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 거래 중개인의 임면, 농수산물 거점 물류센터의 설치 등 온라인 도매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김성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연구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벤처 창업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 및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토종 가축 인정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명문화, 우수 축종업체 인증제 폐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 이만희 의원, 정의용 의원, 조경태 의원 및 김성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 6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럼피 스킨병을 방역 여건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재분류하고 고위험 가축 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과 가축 폐기물 처리 업종을 신설하는 한편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서 사육 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대신 일정 요건 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수정한 내용 중 앞서 말씀드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의 수정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준표 위원장님, 수의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 소위원장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수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수산법안심사 소위원장 조경태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 이병진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조성한 의원님, 서천호 의원님 등 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6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을 하였으며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자본금 기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성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 규율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산기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모선 의원, 전종덕 의원, 문대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양식업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추가하고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의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준명 의원,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산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수협 임원 선거 시 화한 하분 제공 행위를 허용하고 우선 출자의 매입 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 재활용법안은 2009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박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 해운 항로 구축 지원 특별 법안은 녹색 해운 항로 구축 및 지원을 통해 해운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탄소뿐만 아니라 저탄소 연료 또는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까지 녹색 선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조례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항만안전 관련 실태조사 의무화, 그리고 항만 운송 참여자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만 운송 참여자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해양수산 장관에게 통지한 등의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경태 위원장님 또 소위원님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성규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오늘 안건 중 농협법 개정안에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4일 농림법안 소위 때 부칙을
공포 후 6개월로 정리했는데 이에 갑자기 공포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구 정리가 아닙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소위에서 결정한 것을 자구 정리하신다고 하면서 법안 소위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더구나 부칙 적용내 부분도 당초 입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해서 입법 시행 당시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로 바꿨는데 소위에서 논의된 것은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국회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출마 예정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현 조합장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은 혜택과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농협의 큰 개혁이자 변화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입법적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 전체에 올려진 대안의 부칙과 같이 법 시행 당시 비상임 조합장 재임 여부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또다시 차별과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적용 시점을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 적용하든지 두 번째는 시행일을 아예 차기 임기 개시일인 2027년 3월 21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것을 이렇게 갑자기 바꾼 농협법 개정안에 좀 동의가 어렵습니다. 차후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네, 김석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위원장님, 김석규 의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당초에 지금 비상임 조합장의 이해 연임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 상임 조합장과 같은 연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입법화가 됐고요. 그 내용 속에는 이제 비상임 조합장도 원래는 이제 경과 규정 내용을 없이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뭐 좀 희망하는 개혁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또 현재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보호할 법적인 이익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논의가 됐는데 부칙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칙에 제시된 내용대로 하면 현재 상임 조합장이 비상임 조합장으로 바꿔가지고 이후에 또 뭐 소위 삼선 지금 상임 조합장의 삼선 제한을 일탈하거나 또는 바꾸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 내용대로 하면 그러면 본문에서 비상임 조합장의 삼선 뭐 제한 그리고 신뢰이익 보호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오히려 더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당초 본문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칙을 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게 정리된 내용이니만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뭐 지금 부칙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하면 그 적용의 해석에 따라서는 상임 조합장이 향후 언제든지 비상임 조합장으로 이렇게 전환되기만 하면 계속해서 삼선 연임이 가능할 곳으로 이해 연임이 가능할 곳으로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칙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농협법을 개정해 가지고 상임 조합장이나 비상임 조합장이 같은 임기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해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바꿔서 일탈하거나 또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관행을 정리하고자 하는 개혁 취지에 좀 부합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런 취지에서 저는 체계 작구 정리 차원에서 정리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만약 이 내용이
체계 자구 정리 차원을 벗어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 전체 회의에서 그 부분 논의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승기 의원님, 우리 윤준명 수위원장님 말씀 이해하십니까? 받아들이시겠어요? 예, 서천 의원님. 두 분 간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소위에서 결정된 문제가 또 좀 다르게 전체 상임위에서 거론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김성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현 상임조합장이 이 규정에 따라서 비상임으로 전환을 해서 임기 연장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래서 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상임 조합장으로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임기 개시일 기준 자산이 2,500억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임 조합장이 임의로 비상임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우려사항이 아니고 명확한 임기 개시일 기준 자산이 2,500억 이상일 경우에 비상임조합장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윤준민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정산 기준이 12월 31일자인데 이 회계정산 기준 일자가 지나면 정관 개정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혀 선의 피해자가 있다든지 또 우리 법이 다른 기준을 또 이렇게 위반하게 만드는 그런 선도적인 일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천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서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서천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500억 이상 자산이 되면 비상임 조합장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사실은 2,500억 자산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은 조합장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부분은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그동안에 우리 조합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 차원에서 비상임 조합장 포함해서 3선으로 이렇게 하고 특히나 연임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 달에만 건너뛰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것이어서 그거는 조합원들의 판단과 이런 거를 받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조합 개혁하는 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정에 2,500억 이상 되면 비상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부분도 조합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예, 그 비상임으로 바꾼 경우에는 그 선수 계산에서 보호가 되나 2026년 이후에는 비상임으로 변경 예정인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차별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자구 정리한 것 보면은 즉시 공포하게 되면은 이 비상임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상임에서 예를 들어 3선을 하고 비상임으로 또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마가 다음 선거에서는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저 비상임으로 된 상임으로 쭉 있다가 비상임으로 된 사람들은 다음번 출마가 불가해요. 이게 보면은 안 그런가? 보잖아. 지금 현재 이제 상임이냐 비상임이냐를 일단 구분하셔야죠. 그리고 현재 상임이면 상임이 바꿔가지고 비상임으로 바꿔서 출마하는 것은 3선 제한의 규정 내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이 2선이에요. 2선. 그럼 바꿔지면 그분은 3선 제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데 현재 비상임 조합장이에요.
비상임 조합장은 앞으로 지금 원래는 삼선 내용에 넣어야 되는데 실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삼선 무한장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예, 조합장들이 무조건 다 출마를 즉시 공포를 해도 할 수가 있느냐? 다 있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고 출마 불가되는 게 아니고 이거 상임위 비상임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편법을 쓸까봐 이걸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행법이 상임위는 삼선과장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당연히 출마 못하지 그럼. 그건 좀 그분은 된다 이거죠. 현재 비상임은 다. 예. 마이크 내주세요, 서천호 의원님. 이제 뭐 우리 존경하는 윤준명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기준 자산서 2,500억을 조합장이 임의로 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건 거의 그런 경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돼 있고 또 지금 시점으로 보면 제가 아까 12월 31일자로 회계 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12월 30일 같은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자 지금 뭐 한 보름 남았는데 이걸 2,500을 맞춘다 조합장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450억의 우리 매출 자산인데 뭐 2,500을 맞추는 것은 쉽겠지만 2,000억이나 1,800억 자산인데 2,500을 맞춘다 하는 것은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안인데 그것을 상정을 해서 이 준비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는 부분은 자칫하면 조합원 내부에 혼란이 조금 수반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정한 아까 우리 뭐 김성교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개인이 이 규정으로 해서 즉시 시행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또 이익도 당할 수혜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뭐 기간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임기 개시이 됐든 최소한의 준비 기간은 줘야 현장에 혼란이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다음 우리 이만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관님, 예. 지금 우리가 이게 부칙 조항을 가지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의원들 우려처럼 상임조합장이 지금 이 경과 규정 내에 있는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비상임으로 전환해서 이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그런 조합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70여 개 조합이 비상임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그거는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죠? 27년 3월을 염두에 두고 아니 최근에 이제 이 예. 논의가 이루어지고부터 예. 이게 이제 지금 상임 조합으로 있다가 그 자본금 자체를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비상임으로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는 예. 조합이 진행 중에 있는 게 70여 곳이나 된다고요. 70여 곳, 71개입니다. 정확히는. 비상임으로 전환을 준비 예정하고 있는 곳이 71개 조합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어쨌든 이 부칙 조항을 6개월을 즉시 시행으로 바꾸는 것이 단순한 작구성 체계로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답변이 얼만큼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장관님 답변하신 거 맞긴 할 텐데 예. 정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네, 이 개혁에는 좀 기득권들의 좀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윤주명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윤준병 의원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예. 네. 또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조경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장 중립적일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파악을 삼선 상임조합장은 70개 중에 몇 개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그게 파악이 돼야지. 네. 지금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데 네. 삼선 상임조합장이 6개월 사이에 비상임으로 바꿔가지고서 이 개혁 조치를 피해가려고 한다는 게 지금 가장 삼선 조합장. 아 지금 71개가 전부 삼선 조합장. 전부 삼선이에요. 네. 예. 자, 그럼 여기 예, 문대림 의원님 하시고 김성규 간사님. 네. 71개 그 상임조합장이 유지되고 있는 조합들이 전부 이제 비상임조합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 아니 그거 아니 제가 상임조합장들이 무슨 뭐 예.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일탈, 폐해, 문제하기 그분들이 범죄자들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지금 그렇게 아니고요. 비춰지고 있잖아요. 아니요 의원님 그건 오해입니다. 그분들도 예. 조합원들의 자주적 선택을 받고 조합장 되신 분들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개혁을 얘기하면서 네. 그들이 헌신, 농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벌여왔던 3선 4선 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예, 그 헌신에 대해서 예. 만약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장관님께서 마치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71개 모든 조합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의원님, 드리고 저희는, 싶고요. 예.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실 때 조합들이 뭐 표현의 문제긴 한데 일탈, 문제하기, 뭐 폐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제된 표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성규 간사님. 뭐 이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혼란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갑자기 이제 뭐 자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바꾸어서 의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이것을 좀 분명히 내용적으로 이 좀 여러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해 주시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개인의 그 조합장을 나오려고 준비했던 사람 이런 것이 이런 우리가 농해수위에서 해가지고 법안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것이 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윤준병 소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예.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제도가 바뀌니만큼 조합장들의 지위나 또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변화를 수반할 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협법 그래 뭐 개정하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과 관련된 내용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치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비상임 조합장의 실내 이익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보호한다 하더라도 비상임 조합장이 아닌 상임 조합장이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해서 또 임기를 연장하려고 이렇게 하는 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존치되거나 용인되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뭐 개인적인 신분 변동이나 여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우리가 법을 통해서 조합의 변화와 올바른 개선을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 말씀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 방법은 우리 윤준병 소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한 건이 한계가 있고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6개월의 어떤 경과 이 과정을 두고 시행하는 거 이 두 가지
놓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뭐 수 위원장님 바로 그러니까 또 이거 바로 두 가지의 선택인데 아니면 뭐 3개월의 경과한 날부터 시작한다라든지 뭐 이런 중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모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체계사고 정리라는 게 그 해석에 여기 수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임 제한 해피를 목적으로 이 변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분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소위에서 의결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그 야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결한 부칙으로 하되 여기 우려되는 사안을 조금 명확히 하는 뭐 그런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수정안을 소위 의결안을 살리되 그러니까 6개월 경과 규정도 그대로 두되 여기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한 적용 예에서 이 자구 정리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의결한 내용에다가 조금 명확히 하는 선에서 좀 절충해 주시면 그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윤준병 위원장님 어떤 내용,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 네, 이모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좀 명확하게 하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부칙 적용 대상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아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시행일을 차기 선거, 임기 개시일 뭐해서 명확하게 2027년 3월 21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임 3선도 있지만은 이게 시행일 전에 비상임으로 정관을 변경하였으나 그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그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생각해서 해야 개인의 그 관계도 직접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여기서 논의할 수도 없고 이걸 의견을 좀 보류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논의하는 거 어땠습니까? 예?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예? 고생하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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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님. 예. 가급적 유예견을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만은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을 하기도 소급표는 또 세법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또 시행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 끝났습니까? 신분에 글쎄 뭐 전수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희검주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상황에서 이거를 더 연기를 시키는 건 저는 또 다른 부작용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자꾸 정리를 하든 어쩌든 우리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절충안을 만들든지 해서 여기서 논의를 해서 여기서 정리를 얼른 해버려야지 다시 소위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처리해야 된다. 네, 그럼 다른 법안들 의결하고 마지막에 또 우리 뭐 정의라든지 해서도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조 심사와 비공축의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소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기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중 수정안과 대안은 국기법 제66조 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중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선박 재활용 법안과 관련된 재정 법률안 등은 국기법 제58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재정 법률안으로서 국기법 제58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규정부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4조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등 규정부터 제24조 교육훈련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4장 및 제5장 제25조 보고 규정부터 제36조 과태료 규정까지 및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0항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안 대안은 재정 법률안으로서 국기법 제58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규정부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4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계획 규정부터 제15조 해외 진출 촉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4장 제16조 청문 규정부터 제1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3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7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식품산업진흥법 1구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축산법 1구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4항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한식기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및 2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8항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이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재 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0항 및 제31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 일정 제32항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3항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9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0항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 법률안으로서 국기법 제58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규정부터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4조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규정부터 제22조 수산기자재 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4장 및 제5장 제23조 자료제출의 요청 규정부터 제30조 과태료 규정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4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6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9항 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선박 재활용 법안은 제정 법률안으로서 국기법 제58조 제5장 5항 단수 규정에 따라 축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규정부터 제6조 국가의 책무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2장부터 제4장 제7조
선박의 유해물질 규제 등 규정부터 제23조 보고 의무 등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5장 및 제6장 제24조 검사 등에 대한 대행 규정부터 제32조 과태료 규정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축제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선박 재활용 법안은 소인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녹색 해운 항로 구축 지원 특별 법안은 재정 법률단으로서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조 목적 규정부터 제4조 타 법률과의 적응 관계 규정까지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녹색 해운 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부터 제9조 녹색 해운 항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규정까지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녹색 해운 항로 구축 관련 연구 개발 등 규정부터 제13조 업무의 위탁 규정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녹색 해운 항로 구축 지원 특별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항만안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의 비과세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개식용중지법에 따른 정부의 폐업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개식용중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개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 등 관련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업 지원금과 시설물 잔존 가액 등 최소한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폐업 지원금 등의 현재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지원금액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개정 법률안이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의 비과세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농협법 조정이 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농협법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의했다가 11시 15분에 속기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이미 정관이 새로는 안 되는 거만 새로는.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교 간사님을 비롯해서 국힘 의원님들과 함께 제기된 경과 규정과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최고자구 정리된 내용에 이 법 시행 당시에 정관이 이미 개정돼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이 확정돼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이 확정된 조합에 조합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준병 수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5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체계 및 작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업협동조합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인상,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농협특별감사 결과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번 계기에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 중개인, 품질관리사 등 신규 제도와 판구매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반려동물 사료, 용품 및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영업승계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등 10건의 민생 법안도 속도감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 법령 마련 및 재원 확보 등 세부 시행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국제항해 선박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안, 녹색 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재정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국제해사기구 선박 재활용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선박 운항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선내 유해 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해운 분야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해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경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6항까지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회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공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공관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에 대한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에 대한 대체 토론은 희망하시는 의원님들께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대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1항까지 1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72항부터 7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소위위원장님과 조경태 소위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 및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전체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앞서 2025년 마지막 회의가 한 말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이 직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농어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여야 의원님들 모두의 초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발을 맞춰 농어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민과 현장에 힘이 되는 위원회로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남은 연말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위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너무